이름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해답을 한글의 비밀에서 찾으세요. 한글의 비밀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은 친구나 애인은 물론 직장 상사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글의 비밀 yes24에서 한글의 비밀을 검색하세요. 도서출판 북치는 마음. 실력 있는 보따리 장수는 시대 탓을 하지 않습니다. 실력 탓을 할 뿐입니다. 예. 실력 있는 보따리 장수 이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동형, 보따리 장수 이동형입니다. 아, 요즘 너무 잘 나가요. 아이, 뭐, 잘 나가야 보따리 장수지 뭐. 6시 때 들었어요. 그 아침 일어나기 쉽지 않을 텐데. 아, 네네네. 서두원 네네네. 장. 근데 예전에 거기도 출연했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김용민 씨가 하던 건 내가 다 따먹으려고, 이제. 아니, 이제 서두원 국장에서 출연하시는 그 프로를 내가 하진 않았고. 그 양반도 좀 까탈스러워요. 뭐, 언론인이 그래야 하겠지만은. 뭐, 친해져서 잘해주시더라고요. 네. 뭐, 오늘 채널A로부터 또 연락 받으셨다고. 아이, 뭐, 그래서 가감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나가지 마. 거기 격 떨어져. 이게 사실은 매체가, 네. 이 뭐, 격이 있는 프로가 있고, 격이 없는 프로가 있어서, 격 있는 프로에 잘 나가면은, 뭐, 매체에 상관없이 다 출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채널A 전반적으로, 양평주다가 돼가지고 말이죠. 하여간 요즘에 정말, 그, 시간이, 없어서, 정말, 몸을 두 개로 쪼개고 싶은. 그렇습니다. 그런, 제 인생 한, 뭐, 38년 살면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요 한 6개월 사이는 진짜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이 박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죠. 아유, 전혀 그런 삶, 늘 걔는 머리나 몸이나 마음이나 다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렇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의 그 행적과 관련해서 입만 뻥긋하면 이 박사는 날아갑니다. 네. 농담이에요. 예. 자, 오늘 변두리 인물 현대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저희 집 뒷번호가 9411이었는데 1544 9411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 작가님. 네. 오늘은 누구를 오늘은 무대 위에 세우시겠습니까? 박계동 씨. 개동이 형. 발음 조심해야 돼. 된소리로 박계동이라 그러면 안 되고, 예. 박계동. 이렇게. 정말 그 양반이야말로 네. 부침이 대단했던 인물이면서. 다, 제가 봤을 때는 다 그런 부침은 자기가 팠다. 예. 뭐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계동. 사실은 그 첫 회에 썼던 엄창록. 네. 누구야 도대체. 이러신 분들 많았겠지만. 박계동쯤은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박계동을 모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들 기억에 한자락에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은 뭐 변두리라기보다는 자신이 주류가 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서럽고 한이 맺힌 그런 인물이어서 변두리가 된. 그렇습니다. 주류를 꿈꿨으나 네. 주류가 되지 못한 예. 그런 비주류. 그래서 주류를 향해 야유하고 침을 뱉었던.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아니 뭐 능력이 안 되면 그냥 비주류로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주류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나 모르겠어. 글쎄 말입니다. 자, 우리 박계동 형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계동 형은 그 예전에는 민주화 운동 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3번 정도 네.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감옥도 갔다 왔어요. 감옥 갔다 왔어요. 감옥 갔다 오고 이 양반이 그래서 군대를 면제받았는데 이건 민주화 운동으로 군대 대신 감옥으로 갔으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예. 당연히 면제가.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말이죠. 예. 이런 거 갖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 뭐 민주당에도 군대를 안 간 의원들이 많다는 등. 예. 아니 자기들이랑 그거랑 똑같나? 아니 이쪽 진영은 말이죠. 그래도 민주화 운동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대신 싸워주다가 감옥 가는 밤에 군대를 못 간 거고 예. 자기들은 무슨 도망 다니다가 뭐 지금 서집영장을 못 받았네. 뭐 하루 갔다가 바로 제대하고 아파서 뭐 다 이런 식으로 빼놓고 그걸 똑같이 비교하면 어떡해. 정말 전설은 안상수지 안상수. 어머니가 한글을 못 읽어가지고 그래서 이병 통지서를 무시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예. 아니면 국정원장을 말이야 군대 미필 그걸 갖다 얹혀놓고 그러니까 사고 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긴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국정원장은 공익을 보내야 합니다. 네네. 왜냐면은 미필 국정원장 때 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원세훈 때. 그래서 이번에 그 장군 국정원장 세웠더니 더 큰 사고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딱 중간인 그 이제 사병대 이래 사병. 사병. 사병 현역 사병. 뭐 그래요. 공익도 전 가능하다고. 아니 김명민 PD님은 방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공익입니다. 제1기 공익. 그래서 공익을 지금 적극 추천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공익은요 정말 민과 군을 이어준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1기 공익이기 때문에 제 위로 고참이 없었어요. 이거 참 태초의 고참이야. 태초의 고참. 그 뭐 퇴근하시고 오래 했었잖아요. 그렇죠. 출퇴근했었죠. 뭐 방위하고 별 다를 바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쫄따구가 언제 들어오나 봤더니 야 쫄따구가 우리 제대 3일 전에 오더만. 아이고. 왜 그러나 봤더니 그 무슨 기수가 필요 없는 거야. 그 역할만 있으면 되니까 그 TO가 빠지면 그 다음 TO가 오는 이런 형식이어서 그래서 3일이라도 한번 고참으로서 한번 쫄따구들을 한번 다스려 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가 쫄따구들이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구만.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는 그냥 태초에 고참이면서 태초의 쫄따구로. 뭐 기념비적이네요. 1기 공익. 네.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 여담이 좀 길었는데. 네. 우리 개동이 형님은 군대를 안 갔다 오셨군요. 네. 그래서 군대를 3번이나 옥고를 치렀기 때문에 갔다 오지 않았고. 또 그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가 되셨어요. 80년에. 네네. 그래서 이때도 감옥에 갔다 왔는데. 예. 이때 뭐 심재철 씨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같이 연루됐었지. 문익환 목사도 있었고. 많이 있었죠. 예. 그런데 나온 것은 심재철 씨가 유일했죠.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온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협조를 했든 뭐 어쨌든 빨리 나왔고. 빨리 나왔죠. 바로 나왔어요. 예. 심재철 씨는. 그리고 그 MBC에 또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MBC 전에는요. 예. 동대문 요중 교사 했었거든요. 이 양반 뭐 사상범은 절대 공부는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오. 그런데 아주 이런 능력 좀 배우고 싶네. 예.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언제 심재철 한번 해야겠네. 변두리 인물 현대사에서. 그래요. 그 형님도 변두리지. 변두리죠 뭐. 그래요. 그리고 박계동 씨가 말입니다. 나중에 원래는 이렇게 민주화 투쟁에 열심히 운동하셨던 분이 저기 새누리당 쪽으로 가가지고 MB 정권을 수호하는 그런 수호천사 역할을 했거든요. 아니 또 MB를 또 대통령 되게끔 그렇죠. 또 한나라당에서 역할을 했던 인물도 우리 개동이 형이었어요. BBK의 1등 공신 BBK를 막는데. 예. 그러니까 왜 그랬나 보니까 또 같은 고대 출신이네. MB하고. 예. 그런 어떤 계기가 있는 것 같고요. 1952년생이네요 보니까. 그쯤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한 살이 적은 편이고. 비슷한 또래 같은데요. 문재인 후보하고 같은 나이고. 예, 그렇습니다. 52년생이면은. 예. 이 양반이 유명해진 계기는요. 우리 김 PD님 기억 당연히 하실 텐데 왜 90년대에 예. 윤석양 입영 사건이 있었어요. 저기 노태우 비자금 그 전에. 그 전에 민간인 사찰 폭로했던. 그러니까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에 있었죠. 예. 그런데 뿌락지로 예. 보안사 수사에 협조해 하다가 예. 보안사가 민간인 사찰했던 그 서류를 전부 들고 뭐라 그럽니까? 예. 군대를 탈출했다고 뭐라 그래? 탈영했죠, 탈영. 탈영해갖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인권 사무실에서 종로가 회견을 합니다. 예. 이 보안사에서 민간인 사찰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당시에 말입니다. 예. 정말 전국이 떠들썩했던 난리가 있었는데 그 명단에 이 박계동 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안사가 민간인 사찰했던 명단에 박계동이 포함됐다 해서 아니 박계동이 누군데 보안사에서 사찰을 했을까? 이러면서 박계동 씨가 이제 세간의 이름을 알게 됐는데 그때 보안사가 불법 사찰했다는 명단을 보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김대중, 김영삼, 이기택, 김동영 씨 이제 YS의 오른팔이라 그러는 사람. 아니 92년이면은 김영삼이 여당 대표. 아니 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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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당 합당 전에. 그래서 김동영 민자당 의원, 김수환, 추기경, 김간석, 박형규 목사, 단병호 위원장, 강만길 씨, 임원영 문학평론가, 성규보 한겨레 신문 편집위원장, 백기환 씨, 이부영 씨, 김근태 씨, 장기표 씨, 박영숙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그분 노무현 대통령도 있네요. 명단에 이철 의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얘네들은 정부에게 비판적이면 다 사찰했고 다 종북으로 몰고
그런데 말입니다. 예. 이게 90년대 이게 민간인 사찰이 너무 큰 사건이어서 예. 이때 그래서 보안사가 말입니다. 예. 이름이 바뀝니다. 보안사 뭐라 바뀌었지 그때? 군대를 해서 잘못 하여튼 기무사로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이 사건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니 23년이 지나가지고 말이죠. MB 정부 그 이명박 정권에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쳐다봤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90년대에도 난리 났던 일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민간인 사찰 또 할 수 있어요? 그 이영호 씨 그거 있잖아. 예. 내가 몸통 뭐 이러고 예. 그 기자들이 쇼하지 말라 그러고 뭐 그랬던 총리실의 공직윤리 윤리위원회. 지원관실인데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민간인을 상대로 조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민간인을 사찰하는 정부 국가적 기관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정권이 물러날 일인데. 그럼요. 야, 하여간 참. 이것도 또 꼬리 자르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 당시에 하여튼 뉴스도 많이 이 사안을 그렇습니다. 물타기를 했습니다. 예. 늘 얘들 하는 게 늘 물타기지 뭐. 자, 그 어떤 이 명단에 박계동이 있었다. 이름만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사찰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찰에서 뭐 누구 만나고 이런 거 다 일일이 다 기록하는 그런 사찰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김대중, 김영삼 이런 거물급들, 예. 노무현이라든가 이런 거물급들이랑 이름을 같이 올라가니까 여기에 이제 박계동 이러면서 예. 나름의 인기를 뭐 지명도를 쌓았다 그래야 되나요? 그 보안사한테 고마워해요. 네. 그래야 되겠네요. 사실은 이 국정원이 쓴 걸로 의심되는 그 트윗 보면은 작년에 저를 상대로 한 공격도 상당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저의 그 위상도 상당하지 않나. 그렇네요. 그게 굉장히 보람차더라고. 보니까 내가 인생을 헛산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에 뭐 아무 데서 뭐 한번 출연해달라 연락 한 통도 안 오니까 굉장히 때로는 고독하기도 하고 내가 인생을 좀 잘못 사는 건가 막 이런 번뇌에 휩싸일 때도 있고. 이 작가는 잘 나가는데. 이게 도대체는 뭐야 이게 도대체. 이 작가한테 김용민처럼 망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있고 말이지. 하여간 뭐 그랬는데 그 국정원 의심 트윗에 내 이름이 거론되고 막 물론 비방하는 글이었지만 그랬을 때 삶의 의욕을 찾았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뿌듯하게 보안사에 자기 이름이 올랐던 그렇습니다. 것에 대해서 박계동이 결국 그 덕을 봤다. 봤죠. 왜 봤냐면요. 예. 그 이후에 1992년에 14대 총선이 합니다. 예. 대선 직전이죠. 그렇죠. 대선이 열렸던 그해. 예. 이때 그 민주당 간판으로 서울 강서구에 드디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게 되죠. 92년 총선하면 기억이 납니다. 이 통일국민당에 그렇습니다. 정주영이가 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그렇습니다. 구리에 또 정주일 의원, 정주일 의원이 또 이렇게 이주일 의원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92년 총선은 국민당이 열풍을 일으켰던 예. 그런 총선이죠. 예. 그래서 이 서울 강서구에 박계동 씨가 출마를 하는데 국민당의 도움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당시 민자당의 이원종 씨, 대단한 양반이죠. 이 양반하고 통일국민당의 유열 씨가 후보로 나왔는데 원래는 민자당의 이원종이랑 박계동이랑 그 양강 싸움 하면 박계동이 지죠. 그렇지. 그런데 통일국민당의 유열이 보수표를 뺏어갑니다. 이원종 후보의 표를 뺏어가. 그래서 보수표가 그렇습니다. 보수표가 나눠진 걸 등에 업고 무지리로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자기도 모르게 운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초선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예. 초선 의원이었지만은 우리 박계동 형이 이 14대 국회에서 남긴 족적 정말 아유, 나라를 그냥 들었다 놨죠. 대표적인 사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1995년 대정부 질문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4천억 비자금을 깠습니다. 박계동 의원이 깠어요. 이건 원래 말입니다. 서석재 전 총무처 장관이 서석재 총무처 YS 측근 술자리에서 4천억을 까발렸다가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아니야 술 먹다가 실수한 거에서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초선 박계동 의원이 완벽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걸 터뜨렸다는 겁니다. 전표를 흔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거 보시고 노태우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리발 내밀었죠. 나 이 사람 보통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믿어주세요. 이러고 발뺌했는데 박계동이 완벽한 전표까지 흔들면서 그래서 이제 걸려들었죠. 걸려들었는데 그래서 뭐 음모론 이런 게 많았어요. 아니 초선 박계동이 어떻게 그런 중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나. 이런 음모론. 그러니까 YS가 당시에
오공 세력들이 다시 한번 TK를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정권에 복귀하려는 걸 한 방에 날릴 속셈으로 박계동을 이용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음모론이 당시에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박계동은 한나라당도 아니었고 민자당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야당이 있었네, 야당. 야당이었어요. 민주당. 그렇습니다. 노무현하고 같은 당.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계동이 이런 고급 정보, 초선에 불과한. 그러니까요. 야당 의원이 어떻게 이걸 갖고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이제 YS 정부로부터, 야, 우리 민자당이 까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렇지. 그래도 여기 또 나름 한때 태우 형이 여기서 그렇습니다. 짱을 먹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깔면은 당이 찢어진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계동, 그렇습니다. 네가 까라. 이거를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소리. 이거를 말이죠. 내가 이 박사 세작한테 1시간에 설명해도 못 알아듣던데. 우리 김 PD님 단 1분 만에 이해하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이 박사한테는 그 여자로 비유를 해서 얘기해요. 이 박사는 여자로 얘기를 해줘야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그렇게 깠다는 음모론이 돌았죠. 네. 음모론이 돌았는데 어쨌든 이걸로 박계동 씨는 한 방에 정말 초울트라 슈퍼스타가 됩니다. 30년 넘게 강서구에서 살고 있는 과학액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유열이 아니라 유영이다. 뭐 이런 얘기. 유영. 예, 유영. 유영인지 유열인지. 유영, 유열. 뭔 상관이야. 뭐 이름도 없다. 이런 건 아는 척을 해.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제 기억으로는 유열이었어요. 왜냐면 이거 가수 나왔네 이랬거든. 그래요. 제 기억에는 그랬다. 하여튼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 이런 주장도 있었다는 겁니다. 찾아보시고.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역사 바로 세우기 이래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법정에 구속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 그게 96년인가 그랬죠? 네. 그 박계동 형이 그때는 뭐 거의 차기 대선 주작감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어마어마했어요. 이 노태우를 감옥에 보냈으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듬해 있었던 총선에서 낙선하죠.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이게 왜 낙선하냐면요. 96년 이제 총선이죠. 이제 15대 총선. 예. 여기서 이제 우리 DJ가 돌아옵니다. 돌아온 DJ. 돌아온 DJ가 이제 새정치 국민회의를 만들죠. 그래서 또 민주당을 깹니다. 제가 몇 번 얘기 들었지만 우리 대중형의 특기 당 깨기. 그래서 당을 깼어요. 창당이 특기. 그러니까 창당이나 당 깨기나 뭐 기존에 있던 당을 깨야 창당을 하니까. 새정치 국민회의를 창당하고 이제 뛰쳐나가죠. 그러니까 이에 반발해 가지고요. 민주당에 남습니다. 박계동 의원이. 그때 남았던 사람들이 이제 노무현, 이철, 이기택, 유인태, 그렇지. 이부영, 원혜영, 뭐 김부겸 이런 분들이죠. 그렇죠. 김홍신도. 그렇습니다. 김홍신 다 얘기할까요? 김정길, 김원웅 또 고진아 의원도 있었어요. 옛날 한나라당에 있었던. 한나라당 있었던 또 장관근도 있었습니다. 장관근. 김성식도 이때 민주당이었어요. 그래, 장관근. 그 아주 예전에 DJ 대통령이 막 이렇게 담벼락 보고 욕이라도 하라.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통탄했던 그 시기에 장관근은 한나라당 그때 뭐였나? 정책위 의장이었나? 그래서 뭐 100분 토론에 맨날 나와가지고 맨날 논리도 안 돼서 발리고 그랬다고. BJ를 그때 반군 지도자 같은 말을 했잖아. 이런 망언이 나고 말이지.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통합민주당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장관근 보면 정말 어이없어가지고. 예. 남았는데 이래서 이제 민주당 배지로 총선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야권은 새정치 국민회의 후보 1명, 민주당 1명 갈립니다. 그런데 여기 신한국당이죠. 여기는 그대로 여권 보수표를 다 얻어봤죠.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신한국당이 대승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때 그 박계동만 떨어진 게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떨어졌는데 종로구에 출마했습니다. 그때 새정치 국민회의에는 이종찬 씨가 나왔고 또 민주당엔 노무현, 그때 신한국당에는 이명박이 나왔습니다. 이명박이 나왔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명박은 보수표를 그대로 받아가고 야권은 이종찬, 노무현 반반 나눠가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서구 의뢰도 고진아, 최도한이 야권표, 이신범은 여권표. 이래서 이신범이 이겼고 동작구 갑, 장기표 박문수 나눠갖고 서청원 혼자 갖고. 그러니까 이 나눠 가진 표를 합하면요, 여권의 표를 이겼다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다. 이렇게. 그럼 당시에 그 DJ가 정말. 엄청나게 얻어먹었습니다, DJ가 이때. 뺄셈 정치한다고. 그때도 제가 사실은 좀 DJ의 정치에 상당히 좀 의문부호를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게, 물론 그 뒤에 대통령으로서 참 훌륭한 족적을 남겼지만은,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고 그때 2006년 총선 당시, 2007년 총선 당시에 아니 2007년이 아니죠. 97년. 96년 총선이었죠. 네. 96년 총선에서 보여줬던 행태 가운데 가장 이건 정말 악질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그 당시 노무현이 나왔던 민주당을 보고 그 신한국당 이중대다. 이중대론을 펼쳤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건 정말 아닌데 싶었었는데. 어디 가서 DJ 빠돌이라고 항상 얘기하지만 예. 이때는 저도 창당할 때 반대했거든요. 예. 그런데 또 이해되는 점도 있어요. 예. DJ 입장으로서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예. 민주당이 남아있으면 예. 자기는 후보도 안 돼. 예. 그러니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데리고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시 DJ 곁으로 옵니다. 예. 97년 대권을 앞두고. 두어 명 왔지 뭐. 그래 노무현. 저기 예를 들면 이부영 아니 간 사람만 보면 노무현, 유인태, 원혜영, 김원기, 김정길 이런 분들 다 가셨으니까. 네. 따라갔으니까. 그 나머지는 다 나머지는 한나라당 갔고. 예. 그래서 DJ가 그때 만찬을 하면서 사과했죠. 그때 내가 총선 때 나 때문에 다 떨어졌는데 예. 미안하다고. 예. 미안하다 그러면 못해 다 떨어졌는데. 미안하면 끝인가? 국회의원 떨어져 버렸는데. 우리 개동이 형은 그때 한나라당으로 갔었죠. 예. 그러니까 박계동이 이때 떨어지고 예. 한나라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정말 그때 새정치국민회의하고 민주당의 박계동만 떨어진 게 아니라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의 그 박계동이 떨어져서 저희 신한국당이 당선된 게 아니라 그때는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당선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신기남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박계동 떨어진 것이 너무 좀 아리더라고. 노태우를 감옥에 보낸 이 훌륭한 사람이 떨어지다니. 아니 당시 민주당은 거의 재정구 정도 빼고는 예. 거의 다 사살당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DJ의 농간이다. 그 당시 그래서 제가 DJ를 상당히 싫어했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말이죠. 예. 하여튼 거기서 떨어져가지고요. 네. 총선에 떨어진 후에 1996년 말 97년 초에 이 떨어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김원웅, 노무현, 박계동, 원혜영, 유인태, 이철, 재정구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강남구 역삼동에 하로동선이라는 소고기 식당을 합니다. 고깃집. 네. 고깃집을 운영해요. 하로동선이란 뜻은 여름 하자, 화로로자, 겨울동, 부채선자 쓰는데, 그러니까 여름의 난로, 겨울의 부채. 당장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는 기묘한 존재 이런 뜻으로 하로동선을 지었는데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000만 원짜리 하는 좀 규모가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네. 규모가 있는 식당이었는데 처음에는 이 식당 이름을 하로동선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낙동강 오리알로 하라 그랬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거든. 너무 그래서 이게 너무 한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자학적 개그입니다. 너무 우리 비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로동선을 하자 이랬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장사가 엄청 잘 됐다 그래요. 그렇죠. 유명 정치인들이 와서 가위로 고기를 잘라주고 이 양반들이 당번을 정했어요. 월요일은 노무현, 화요일은 박계동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술 한잔 하라고 그러고 당시에 국회의원 떨어졌지만 인기는 상당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잘라주고 술 한잔 같이 먹고 하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그리고 또 소고기집이니까 매출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양반들이 그래도 명색이 전직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성실하게 100% 다 신고를 하는 거야. 100% 신고하고 고기도 한우만 섞어 쓰고 이런 거 없어. 이게 정통 오리지널로 하니까 장사가 잘 될 턱이 있나? 절대 안 되지. 이 양반들이 그래서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나라 세금 체계가 잘못됐구나. 이런 게 좋아. 이거 얼마나 좋아. 직접 겪어오는 거죠. 산교육아니야 이게. 그랬군요. 이거 부가세에다가 소득세에다가 다 하니까 살아날 수가 없다. 그다음 자기들은 또 월세 1,000만원씩 주고 있는데 결국은 망합니다. 망하면 다 그냥 아웃됐지 다 불이 흩어졌는데. 하여튼 이때 우리가 세정 불합리하다는 걸 깨닫고 그다음부터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고치기 위해서. 자, 이때까지는 노무현하고 친했죠. 박계동이 친했는데. 친했다. 거의 어떻게 보면은 신의와 의리와 우정을 나눴던 동네였다. 그렇게 봐야겠죠. 우리가 사실 박계동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참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왜
이때까지 이렇게 친했던 그렇습니다. 노무현하고 어떻게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되었을까? 글쎄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뭐 그렇게 뭐 대응하진 않았어요. 네, 아니 대통령인데 일국의 대통령인데 뭐 국회의원이 자기 비난하고 다닌다고 그 대응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대의로. 그래도 또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박계동을 굉장히 신뢰를 했었고 그 떨어진 것이 마치 내가 떨어진 것처럼 그렇죠. 안타까워했던 1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박계동 씨가 저렇게 심하게 노무현 물어뜯는 걸 보면은 좀 굉장히 비애를 느껴요. 그러니까. 예. 물어뜯는 건 자세한 거 뒤에서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려 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97년 대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동선 만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꼬마 민주당 하다가 떨어진 사람들을 나중에 통추를 만들어요. 통합추진위원회라고. 이 통추 멤버들이 97년 대선을 앞두고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판은 야, 국민의 입당, 야, 그래도 미워도 내 사랑 DJ. 국민의 입당에서 예. 정권 교체가 먼저다. 예. 그렇게 지지하자. 네. 이 파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파는 이제는 상김 정치는 끝내야 된다. 한나라당에 들어가서 이회창을 밀자. 이게 또 한 파였고요. 이제 그 DJ에 대한 그런 분노가 있었죠. 거죠. 아직 마음에 남아있지. 게다가 또 삼김 정치. 그러니까. 이제 좀 끝내야지. 끝내자. 언제까지 삼김에게 의존하느냐. 그런 명분. 예. 또 세 번째 판은 야, 그것도 싫다. 그냥 제3세력. 이인재를 밀자. 그런 바로 세 가지를 먹었다. 그렇죠. 97년 대선 때 이인재가 나왔으니까. 또 나름 이인재가 또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었거든요. 예. 또 그 전에 노동부 장관은 하면서 그렇게 나쁜 평판을 듣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렇게 문호동 무임금 원칙 깬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문호동 무임금 원칙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다가 약간 기업인들로부터 그러니까 이인재가 당시만 해도 계획적 마인드로 노동부 수장을 했으니까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세 파로 나뉘었는데요. 예. 이인재 지지가 다수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노무현이 예. 독자 후보를 내세우죠. 이인재 지지할 바에는 내가 나간다.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후보를 나가겠다. 독자 후보를 내세워서 당시 민노당과 접촉을 하죠. 내가 민노당 간판을 달고 나가겠다. 97년에 이미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독자 출마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했는데 민노당에서 거절했죠. 이거는 표면적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자기들은 권영길이 있다. 서울대 나온 노무현 고졸이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여러 사람이 증언한 거고 노무현 대통령도 직접 말한 거기 때문에 사실일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진보 세력들도요. 이런 엘리트주의 깨야 됩니다. 이게 진짜 문제야. 학벌 많이 따져. 학벌 엄청 따져요, 진짜. 그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 결국 그래가지고 노무현, 김원기, 김정길, 원혜영은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그렇지. 정권 교체가 먼저다.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정권 교체를 못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 미워도 DJ 다시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내 사랑 DJ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 이철, 이부영, 이미경, 김원웅, 재정구, 김홍신, 박계동은 이제 신한국당으로 가죠. 이게 나중에 한나라당으로 바뀐 거고. 예. 그렇게 했는데 그 15대 때 말입니다. 예. 그 96년 총선이 15대 때죠. 예. 이때 그 박계동 씨가 사전 선거 운동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는 거죠. 그럼 박계동은 출마 못하는 거야 2000년 총선에. 하하. 2000년 총선에 출마를 못합니다. 예. 그 박계동 씨는 대선을 앞두고 DJ냐 반 DJ냐 이걸 떠나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미래가 완전히 아웃된 거죠. 그래서 자 보시죠. 그래도 한나라당으로 갔는데 이회창이 이겼으면 똥꼬물이라도 한 개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예. DJ가 이겨버렸어. 자기는 국회의원도 못 나가고 이거 뭐야? 떨어질 콩나물도 없고 예. 아주 암울한 상황이죠. 콩나물이라기보단 콩고물이겠지. 콩고물. 콩나물이 왜 나와? 콩나물이라 그러지? 콩고물. 아이씨, 진짜. 콩고물. 그런데 피선권이 박탈됐는데요. 그 2000년 총선이지 않습니까? 예. 2000년 총선 못 나가지, 근데. 예.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예. 이런 박계동을 2000년엔 8.15 특사로 풀어줍니다. 특별 사면. 오. 언제가 총선에 나갈 수 있다. 예. 그런데 2000년 총선은 봄에 있었잖아, 봄에. 예. 그런데 이게 특별 사면은 여름에 풀어줬어. 2000년 8.15 때. 한 방 더 먹이는 거야. 풀어주려면 좀 진작 3일적 특사 이럴 때 풀어주지. 그럼 딱 좋은데. 그러니까. 총선이 4월에 있는데 말이야. 이게 다 계산을 한 거구만. 더 열받게. 특별 사면으로. 그래도 진짜 미웠나 보다. 그러니까. 네. 그래요. 풀어주긴 풀어줘야 될 텐데 2000년
8.15 때. 풀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네요. 노무현은 DJ 편에 가서, DJ 당에서도 비주류긴 했지만. 그래도 부총재 하고 있어요. 부총재도 하고, 나중에 해양수산부 장관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잘 나가는 그런 코스였던 반면에 자기는 이 완전 루저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완전히 수갑과 족쇄가 차인 상태고. 그렇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야, DJ에 붙었더니 저 친구 잘 나가고 나는 이 줄 잘못 써가지고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박계동 의원이 이렇게 노무현 그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했던 이유는 그 시기와 질투심에 의해서다. 상대적 박탈감. 이런 그런 얘기가 많은데 아마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왜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끈떨어진 아주 갓신세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디서 콩고물 떨어질 때도 없고. 그래서 뭘 하냐면, 그래도 직업이 정치인인데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뭘 하냐면, 택시 기사를 합니다.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이게 상당히 그때 이슈가 됐었는데, 그걸 택시 기사를 좀 상당히 오래 했어요. 한 1년간 했습니다, 진짜로. 그, 2교대 근무를. 그러니까 우리 김문수, 도지사하고는 다르지. 우리 김문수 도지사는 얄팍하게 하루. 도지사가 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체험하고 이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꽤 오래 했습니다. 꽤 오래 해가지고 한 1년 하면서 이 사람이 택시 업계의 문제점 이런 걸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LPG 특소세 폐지 법안을 발의하거든요. 이거 박계동이 발의한 겁니다. 결국은 통과시켰죠. 그리고 택시 기사할 때 자기 동료 자기를 잘 봐줬던 아껴줬던 그 동료를 나중 국회의원 다시 되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자신의 운전기사로 채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택시기사 이런 거 하면서 사실 울분이 많이 쌓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총선에 못 나갔으니까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선이 됩니다. 송파을에서. 근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요. 탄핵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뚫고 당선됐다 그랬는데 아니 이거 이제 지역구가 송파을인데 탄핵이랑 상관없는 동네죠. 강서였다가 송파로 갔네요. 그러니까 그 한나라당의 텃밭 아성을 가는 거지. 사실 2004년 총선에요. 아무리 탄핵 폭풍이 있었다 그래도 강남 가불, 서초 가불, 송파 가불 여긴 전부 한나라당 당선됐어요. 탄핵하고는 상관없는 도시 지역구에 거기는. 그러니까 이건 박계동의 능력이 아니고 지역구의 힘이다. 이렇게 봐야겠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17대 국회에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국회 개원식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17대 국회 개원식에서요. 국회 개원식을 하면 대통령이 이제 입장을 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그래서 이제 인사말을 하죠. 국회 개원 인사를. 그때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당연한 순서라 그럴까요? 의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할 때 국회의원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퇴장할 때도 역시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자기가 존경을 하든 말든 그렇지. 관례입니다. 관례. 그렇게 되었는데 의례적 어떤 경의의 표시인데요. 박계동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입장 퇴장할 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안 일어서고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야유까지 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자들이 묻겠죠.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연설하러 들어왔단 말이죠. 그때 나가버립니다. 앉아있다가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마치고 나가면은 자기 들어오고. 들어오면서 큰 소리를. 그러니까 소리 질렀다니까. 야유하고 뭐라고 했냐면은 노무현 퇴장! 박계동 입장! 이렇게 얘기했나 그랬을 겁니다. 기자들이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예의도 없고 몰상식한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참. 그리고 말입니다. 그 전에 2003년 2월 달에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2003년 2월에 우리 재정구 의원 빈민운동가로 유명하셨던 분이죠. 글쎄요. 국회의원 하면서 이제 도중에 사망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구 의원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때 동지로 일하다가 두 분이 또 갈렸죠. 재정구 의원 한나라당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재정구 의원 추모식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조사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한때
재정구 의원에게 그때 형님이지 재정구 의원 형님한테 한나라당으로 간 사람들은 다들 기회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저 정구 형한테 미안함이 있다. 그러니까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박계동 의원이 앉아가지고 노무현 네가 뭘 안다고 노무현보다 재정구가 더 옳았어. 뭔 변명을 그렇게 막 소리지르고 이랬다고 당시 대통령한테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이후에 또 2004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일만 터지면 무조건 노무현을 아주 이렇게 아주 매몰차게 비판했다 하는 겁니다. 이건 비판 정도가 아니고 비난이죠, 비난 사실. 이유 없는 어떤 얘기니까. 그래서 뭐 유인태 의원 같은 사람은 아니 감히 누가에게 그따구 얘기하냐고 막 화를 내고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었어요. 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박계동 의원이 지금 둘 다 전 대통령, 전 의원이 됐습니다만은 어떤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를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서 막 연설을 했는데 그게 무슨 선거법 위반 사안이 됐나 봐요. 그런데 이제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사전 선거운동. 그것 때문에 근데 주최자는 박계동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무현은 잘못 없고 박계동이 다 뒤집어 쓴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래서 나는 정치적 미래가 노무현 너 때문에 완전히 다 상실됐는데 노무현 넌 왜 잘 나가? 이런 거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 어쨌든 자기가 선거법 위반에 걸린 거는 방금 우리 김 PD님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계동 의원 말은 그래. 아니 나는 말도 안 했는데 노무현이 다 말했는데 내가 걸렸다.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아마 작용했지 싶어요. 어떻게 보더라도 그게 어떤 그 과거의 동지를 그렇죠. 그렇게 침략할 만한 사안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노무현 정권 내내 노무현 비판에 이렇게 열을 올렸습니다. 박계동 의원이. 근데 왜 아까 제가 한나라당으로 많이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이철 의원이라든가 뭐 또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이부영 의원 같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열린우리당 창당하고 다 돌아왔습니다. 독수리 오영. 김영춘, 이미경, 김원웅 다 돌아왔죠. 이미경 의원은 아마 그게 열린우리당 때 돌아온 게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96년 총선 때 이제 신한국당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제 이회창당에서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사건건 이회창이 하자는 일에 다 반대를 한 거야. 이회창이 화도 화가 나가지고 너 나가. 그래서 출당 조치를 해가지고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거든요. 비례대표는 탈당하는 순간 바로 저거 아니에요. 의원직을 잃는 거 아니야. 근데 비례대표면서 계속 당론에 반대되는 새정치 국민회의 같은 그런 행동을 하니까. 너 나가 해가지고 출당을 시켜버렸고 이미경은 그래서 그러니까 2000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이미경, 김원웅, 김부겸, 이부영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옛날에 통합민주당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돌아왔다고. 그런데 한 명 남았는 게 박계동이에요. 박계동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남았습니다. 한나라당에 남았어요. 사실 김홍신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한나라당 당적으로 끝까지 있었지만 하지만 그 양반 역시도 막판에는 뭐 거의 그러니까 발언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박계동 의원은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완벽한 한나라당화 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나라당에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지냈으면 모르는데 사고를 여러 차례 터뜨립니다. 그렇죠. 제일 큰 사고는 역시 몰카 동영상이 폭로되면서 당시에 말입니다. 강남 청담동에서 술집 종업원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이 폭로됐습니다. 17대 의원 당시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기자들한테 이걸 줬어요. 몰래 제보자가 이 동영상을 한 40초 분량 한 1분이 채 안 되는 동영상일 겁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이거 망설이고 있는 찰나에 인터넷에 먼저 올라와 버린 바람에 커져버렸죠. 그러니까 인터넷은 뭐 한번 올라오면 뭐 급속도로 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국민들이 박계동 의원이 술집 여자의 가슴을 쪼물딱거리는 걸 다 봤다 이런 겁니다. 근데 보통 국회의원이면 이런 거 터졌으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지만 박계동 의원 떳떳하게 누가 이런 거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법적 책임을 물 것이다.
정치적 의도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나를 정치적 공격을 가하려는 작태다 이러면서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인데 아니 국회의원이 말입니다. 술집에서 여성 접대원 가슴 쭈물럭거려서 걸렸으면 반성할 일이지 이게 뻔뻔하게 자기가 오히려 이렇게 말이죠. 예. 이게 뭐 몰카가 더 문제다고 이렇게 하여튼 지금 늘 하든 새누리당 수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도청이 더 문제다. 늘 물타기 하는 거 아니에요. 권영세 그 녹취록 막 민주당에서 내미니까 이건 민주당은 도청정당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늘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완전 본질을 호도하는 이런. 그런데 이때 그 완전히 이게 보니까 그냥 혼연 DNA가 그렇다니까요. DNA가 원래. 혼연 변신을 했구만. 혼연 변신을. 그런데 이때 이 박계동 몰카 사건 터지기 얼마 직전에요. 최연희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강릉 맞나? 저 동해 삼척. 그러니까 기자 또 가슴 맞았다가 또 난리 나가지고 왜 기자 가슴 맞았냐니까 기자 아니고 저 식당 아줌마인 줄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아니 한 대 맞을 걸 10대도 맞는. 그러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이때 박계동 의원을 뭐라 그럴까 동조해주는 한나라당 의원이 없었어요. 왜냐면 최현희 의원 사건 터지고 곧바로 또 터지니까 이게 뭐야 진짜 성누리당이야 뭐야. 완전히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때는 성나라당이지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말입니다. 그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었는데. 서울시장에 오세훈을 끌어들인 게 바로 박계동입니다. 박계동이 오세훈을 추천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오세훈 측에서 박계동하고 선긋기를 시도하는 거죠. 박계동은 우리 오세훈 캠프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다. 우리랑 연결 짓지 마라. 이러면서 당시 오세훈의 오세훈 캠프의 대변인 누구였냐면 나경원이었거든. 나경원이 나와가지고 박계동하고 전혀 우리는 상관없다. 이러면서 야 참. 추억의 인물 이름들이 막 나오네.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 축사 안 시켰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니까. 그 다음에 이 사건 일어나고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요. 또 사고를 치는데. 이거 민주평통 송파 지역협의회 12기 출범식에. 자기 지역구죠. 그래서 내빈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초대받았는데, 주최측에서 자신에게 축사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큰 소리로 항의를 했거든요. 항의를 했는데 주최 측에서 양해를 했습니다. 이재정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축사만 일단 듣자. 의장이 대통령이죠? 그 의장이 대통령이고 그럴 겁니다. 부의장이 이제 이재정 의원이었는데 사실 실질적인 대표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축사만 일단 먼저 듣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박계동 의원님 축사는 2부에서 듣겠습니다. 이렇게 2부에서 주최 측에서 나름대로 양해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되고 이재정 의장 부의장이 먼저 축사를 하고 이제 뭐 임명장 같은 거 나눠주고 이제 2부를 시작하려고 이제 헤드 테이블에 앉았거든요. 박계동 의원하고 이재정 의장하고 같이 앉았습니다. 헤드 테이블에. 그래서 그 주최 측에서 미안하니까 박계동 의원한테 그러면 건배 제의를 박계동 의원이 해주시면서 축사를 같이 해주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계동 의원이 맥주잔을 들고 일어나서 그 이재정 부의장한테 개새끼 그러면서 맥주를 확 뿌려버렸지. 얼굴에다 뿌리고 남은 빈잔은 그 송파 지역위원장한테 던져버렸습니다. 맥주잔을. 그래서 그분이 이마에 이걸 맞았죠. 컵을 맞았어요. 이게 형사범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벌금 100만 원 선고받았다니까. 나중에 벌금 100만 원 선고받았는데 이것도 말이야. 우리 편 이쪽 사람들은 너무 착해. 이재정 의원이 말이죠. 나중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래갖고 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됩니다. 그래서 벌금만 받은 거야 이거. 에이 진짜 짜증나. 근데 이거 사실은 이재정 의원이 자기 민주화 운동 선배고 말이죠. 대학 선배기도 해. 대학 선배기도 하고 이거 근데 앞에다가 맥주잔을 확 끼얹으면 어떡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거. 이 양반 보면은 멘탈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정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제정신으로는 이거 못하지. 그렇지. 그거 자기 지역구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자기 지역구에 거기 다 왔죠. 지역구민들도 많이 계신데 거기서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남 얼굴에 맥주 붓고 이게 무슨? 그래서 결국 끌려 나갔는데 이게 다 욕했다고. 아니 국회의원이면 다냐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술을 잔뜩 취했거나.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죠. 참나 사고를
그러면서 네.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네. 이래가지고 하여튼 문제를 우리 우리 이 작가님이 이제 방송을 좀 아시니까 이 시간 관리를 하시네. 이게 정말 다 되셨어. 메뚜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보따리가 이거 굉장히 맞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다가 2007년에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BBK 지킴이 일어났습니다. BBK 지킴이 이명박 지킴이를 자처했습니다. 자처하면서 그 언론에 나와서 맨날 그랬죠. BBK, LKE 뱅키, LKEC 어려운 거. A 이름도 어려워. 하여튼 사기꾼들은 말입니다. 예. 이거 회사 이름도 어렵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자꾸 거론되면 사람들이 그게 귀찮아해. 본질에 접근하기 싫어해진다고. 이런 걸 노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악착같이 공부해야 된다고. BBK, LKE 뱅크 등과 같은 이 후보와 관련이 전혀 없는 사건을 들고 여당이 사기꾼 김경준에 맞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BBK 지킴으로 나섰는데 그러면서 당시 여당이 그 노무현 정권이었죠. 그 뭐 국정원하고 짜고 김경준을 뭐라 그러게 소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펼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BBK 사건은 내가 막았다. 내가 BBK 사건을 막은 1등 공신이다. 이런 말을 그 한나라당 내에서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자부심 있나 봐.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막았다는 건 뭐야? 뭐 문제될 수 있었는데 자기 노력으로 그게 문제를 안 되게 했다는 얘기야? 뭐 맞는 얘기지 뭐 사실. 대통령한테 뭐 좀 봐달라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면서 뭐 이명박 정부의 재집권이 시대적 사명이다. 나의.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때 이쪽 진영에 있었다는 게 진짜 가슴 아픈 얘기예요. 변절도 이런 변절이 없지.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근데 진짜 저는 사실 노무현 입장, 노무현 퇴장, 박계동 입장 이 순간부터 이 양반 조금 치료가 좀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시점에 내가 굉장히 거기서, 이건 진짜 심각하다. 예. 임상병리학적으로 뭐 진단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됐던 건 뭐냐면은, 언젠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테니스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축사를 했어요. 지난번 축사 안 시켰다고 맥주잔을 뿌리더니 축사를 시키니까, 여러분, 이 테니스공 보이시죠? 이거를, 노무현 대통령 머리로 생각하고. 아니야, 머리 아니야, 대가리. 대가리라고 했어요. 대가리를 했다니까. 이 공을 노무현 대통령의 대가리라고 생각하고 힘껏 쳐 날리세요. 그랬다니까요. 이걸 보면서 나는 박계동 씨가 너무 무례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제 처연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네. 그 얘기는 준비 안 했는데,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그게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맞네. 지금 생각나네. 이거는 진짜. 테니스 좋아하는 것도 또 MB랑 똑같네. 또 그 테니스를 송파 가서 쳤잖아요, 우리 MB가 퇴임 후에. 지금은 우리 개동이 형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근데 개동이 형이 그 다음에 공천을 못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해집니다. 이렇게 그 BBK MB를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2008년에 있어요. 18대 총선 공천에서 떨어집니다. 공천에서 떨어져. 선거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야. MB가 대통령이 되고 얼마 곧바로 1년 있죠. 2달도 안 돼서 이제 벌어진 총선에서 공천도 못 받았다. 탈락 바로 공천. 친박 다 잘라버리고 그 친이로 완전히 채웠는데도 공천에 탈락. 처발랐던 그런 공천자 명단에 이름이 빠졌다. MB에게 뒤통수 제대로 맞은 거지 뭐. MB가 그러면은 박계동이 빼도 된다. 뭐 그랬던 건가 보지? 그 박계동 말에 의하면요. MB 대통령이 나도 네가 왜 떨어진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이렇게 말했대요. MB한테 들었대 자기가. 그걸 또 믿는데요. 그러니까 일편단심 내 사랑 MB지 뭐. 정말 참 처연하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사실은 그때 친이가 공천 학살할 때였거든요. 다 자기 개파로 채워넣을 때인데 이런데도 정말 친이 중에 핵심인 이 박계동 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다는 거는 이건 완벽한 토사구팽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할 수도 있죠. 그 전에 뭐 이렇게 성추문 사건도 있었고, 뭐 또 물컵 폭행 사건도 있었고, 이러니까 이거 진짜 국회의원 또 되면은 어때 보면 그 국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겠다. 뭐 또 한번 사고를 쳐서 이래서 아마
내친 게 아닌가. 아. 미리 방지하자.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MB는 미안하니까. 나도 이해가 안 되네? 왜 네가 잘렸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런 개구라를.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아니, 그걸 믿는 박계동도. 아,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이게, 더 비방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이제 박계동을 언제 봤냐면요. 네. 2008년 6월에 그 막 촛불 집회가 막 들불처럼 일었잖아요. 광화문에서 봤어. 민정시찰처럼 나왔더라고, 박계동이가. 그 또, 이름은 까먹었는데, 하여간 당시 유력했던 친이명박계 인사 2명하고 같이 셋이서. 아니, 그럼 그때 공천 떨어질 텐데? 떨어지고 난 후인데요? 떨어지고 난 후지. 근데 그 뒤에, 당장은 아무 직함도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하여간 그때도, 그래도 뭐, 이른바 친이명박이었으니까, 뭐, 두루두루 또 MB하고도 뭐 연관지어서 뭐, 조언하고, 간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겠죠? 근데 하여튼 그때 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여기 왜 나왔나. 뭐, 그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진짜 시찰하러 나왔나? 근데 이제 그 뒤에 국회 사무처장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09년인데요. 국회 사무총장 2008년인가 9년 할 때 했는데. 이게 이제 낙하산 자리죠. 그렇죠. 낙하산 자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다수당이 그 국회 사무처장. 사무총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MB가 일단은 공천에 탈락시켜놓고, 뭐라도 한 개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계속 저기 야인으로 납두면 또 뭔가 사고를 들 수도 있고, 이래서 박계동 의원한테 국회 사무총장 자리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 낙하산이 고마워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다시 한번 또 MB에게 충성을 다해요. 이게 뭐냐면, 2009년에요, 우리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하는, MB 악법, 미디어법이 날치기 통과되죠. 이때 미디어법이 날치기 상정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극한 대립을 하면서 민주당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 투표를 입증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 그 박계동 있는 그 국회 사무처죠. CCTV 자료를 요구했는데 박계동이 개인 자료라면서 이를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로텐더홀에서 그 당시에 민노당 의원들이 농성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다 강제로 국회 경위리를 동원해서 다 끌어내렸어요. 가장 정치적인 국회 사무총장이었죠. 그러니까 다 끌어내려가지고 그 누굽니까? 강기갑 의원이 화를 못 이겨갖고 박계동 찾아가가지고 막 책상 막 뒤엎고 위에 올라가서 막 구르고 그랬잖아요. 그때 공중부양이 그때 있었던 그걸 또 조중동이 또 무슨 이걸 뭐 강기갑 폭행이는 어쩌니 해갖고 또 대서특별하고 그때 사무총장이 바로 박계동입니다. 강기갑 의원이 박계동한테 항의를 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흥미로운 거는 박계동이 손에 신문을 쥐고 있었어요. 그 신문이 한겨레였습니다. 그래요? 이거 갖고 제가 어느 방송 나가서 퀴즈로 냈었어요. 이 사진 보여주면서 신문은 이제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 신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뭐 이런 질문 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 MB 악법 통과시킬 때요. 사실은 이 김영호 국회의장이 아니 국회의장 김영호 씨였는데 이거 자기 손에 더러운 거 똥 묻히기 싫어가지고 박계동한테 대신 시킨 거야 이거. 박계동을 앞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오마담이지 가오마담. 바지 사장 그렇게 내세운 거라고. 근데 이게 MB한테 이렇게 처절하게 철저히 당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말이죠. 아유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이제 방금 게시판에 어떤 분이 박계동이 그 아마 나르시시즘에 큰 상처를 받았나 봅니다. 나르시시즘 그 상처 입을 때 공격성의 레벨이 끔찍해집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일 같아요. 그런데 나르시시즘이 이렇게 강한 분이 남 시다발이 나고 다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도 그렇네. 뭐 정말 스스로 자존심을 내팽개친 거지. 그리고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이제 MB 정부가 끝났어. 뭐 갈 데 없지 뭐 자기가 어디로 가. 그래갖고 19대 총선에서 뭐 자기가 공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박근혜가 지금 당을 완전히 장악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출마해가지고 신경을 못 썼네 우리 개동이 형이. 개동형 출마를 못했구나. 아니 그에 앞서서 2011년 그 뭡니까 4.27 재보선 보궐선거 그때도 뭐 분당이가 나오려고 그래 했었잖아요. 나가려고 뭐 강재섭이 나오면 내가 무소속 나가겠다 그러고 막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뭐 결국에는 무소속 나가는 거 포기를 했지. 그러다가 이제 19대 총선에서 이제 박근혜가 완벽히 장악한 새누리당 절대 공천 못 받죠. 택도 없지. 그래가지고 역시 공천에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마 유수호 의원 아들 유일호 의원인가요? 아마
유일호, 맞아요. 맞죠? 유일호. 그분이 아마 지금 그 송파 을에 아마 공천을 받았을 거고. 네. 하여튼, 그래서, 당시에 이 양반이 한나라당 공천을 못 받으니까, 박세리 만든 국민생각, 거기 입당합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새누리당 탈당했었어요? 탈당에 그 얘기 입당한다니까요. 그럼 공천 받았겠구만, 거기서는. 거기서 받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간판으로는 어쨌든 공천을 못 받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국민생각 간판으로 송파 을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 민주당에서 누가 나왔냐면, 천정배 씨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굉장히 접전이었다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유일호가 당선이 됐는데, 하여튼 천정배 유료가 전부 4만 표 이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계동이 거기 10분의 1, 4천 표 받고 떨어졌어. 택도 없는지 택도. 그러니까 좀 시간 정리를 좀 해봅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박계동이 노무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아까 나르시즘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은 질투심, 또 시기심, 사촌이 땅에 사면 배 아픈 거 이런 여러 가지 또 항상 자기보다 아래로 봤거든. 자기는 민주화 운동하면서 3번이나 투옥됐는데 노무현은 한 달 갔다 온 게 다야. 뭐야? 자기가 훨씬 뛰어나다고 늘 생각했는데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노무현은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또 80년 DJ 내란 음모 사건 그 당시 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고초를 겪었는데 그 당시 노무현은 변호사하면서 그렇습니다. 무슨 부산에 있는 돈을 갈코니로 긁어 모았다. 그런 어디 근본 없는 놈이 자기보다 잘 나가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갔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건요. 지금은 거의 완전 나가리 신세지 나가리 신세인데. 저는 이 박계동 의원이요. 한나라당으로 당시 가지 말고 정말 예전에 불우야 맞서던 정치, 정의를 부르짖던 그런 정치를 계속 했다면요. 지금도 정가에서 크게 한 자리 하고 있을 거라. 아직 정객으로서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52년생이면 지금 박근혜 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고. 그런데 지금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치 인생. 박계동의 정치 인생 완벽히 끝났어요. 아니 박근혜 밑에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자기가 뭘 할 거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정권 교체가 되면 자기가 할 자리가 있습니까? 또 없어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계동의 어떤 마무리가 좋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어쨌든 노무현에 대한 어떤 시기 질투 배신 그런 감정들이 결국은 박계동의 말로를 초라하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결론을 낼 수 있다. 하여튼 이런 시기 질투, 빈정상함 이걸 잘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결론을 또 내리게 되면서 이 작가가 요즘 잘 나가고 있는 거를 시기 질투하고 있는 김용민이가 이젠 좀 정신을 차릴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계동 형님을 위해서 한 곡 띄워드립니다. 안치환의 흔들리지 않게. 고맙습니다. 와서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불가시 모진 나무같이